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여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 역시 예외는 아닌가 보다. 솔랑자는 머슴 길봉이가 오늘따라 맥이 없어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무슨 변개가 일어났구나 싶었다. 또 아버님이 꾸중하셨나? 솔나무 가지마다 무성한 잎사귀가 너풀대는 후원 바위돌 위에 앉아 솔랑자는 생각에 잠겼다. 함초롬이 이슬을 머금은 듯 애잔한 그녀의 목덜미는 뽀송뽀송한 것이 드러나 희다못해 푸른 빛이 감돌았다. 뜰하게 피어난 작약꽃 송이를 잡아다려 꽃잎 한 송이를 따서 입에 물었다. 향긋한 5월의 풍취를 간직한 내음이 코끝으로 스쳤다. 무슨 일일까? 바람결인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거칠고 한편으론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아씨, 여기 계셨군요. 머슴 길봉의 떡거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솔랑자의 눈엔 반가움과 초조함이 동시에 반짝였다. 오, 너 웬일이냐? 풀죽은 길봉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물었으나 길봉이는 머뭇거릴 뿐 말이 없다. 아버님께 또 꾸중 들었구나? 길봉이는 대답 대신 재촉하는 낭자에게 아씨, 하고 침통이 불렀다. 의아스런 솔랑자의 얼굴은 점점 더 조그만해졌다. 저 아무래도 오늘 밤 진사어른 명을 거역해야 할까 봐요.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하녀와 장가 들랍시는 분부였사옵니다. 뭐? 너더러 장가를 들라고? 소스라친 솔랑자는 벌떡 일어났다. 버티고선 길봉에게 얼른 달려가. 너 그게 정말이냐? 네, 아마 오늘 삼경에 보내실 것 같사와요. 길봉이는 맥없이 고개를 돌린다. 길봉. 그럼 넌 정말 가겠니? 날 버리고 다른 데로 갈 거냔 말이야? 날카로운 솔랑자의 목소리는 떨려왔고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듯한 표정이었다. 아씨. 길봉이는 목이 메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애처로운 솔랑자 낭자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차라리 낭자와 더불어 죽는 편이 바람직한 일이다. 길봉. 내 눈이 파랗게 살았는데 꽃등불 금병풍에 초립쓴 내 신랑을 어디로 보낸단 말이냐? 어서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이 집을 떠나줘요. 솔랑자는 급히 내실로 들어가서 지녔던 금은 보화 등 옥잠 비녀까지 재물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내다 길봉에게 주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먼 산 속으로 찾아 들어가 도사를 만나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라에 등과하여 창방하고던 날 데리러 와줘요. 자, 길봉아 어서. 성화 같은 재촉에 못 이겨 길봉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나섰다. 이 정든 집, 20년 동안이나 잔뼈가 굵도록 살아온 이 집들과 이 대문을 두고 그토록 좋아하던 솔랑자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어이 떠난단 말이냐. 보내는 솔랑자의 눈에서는 이슬이 비오듯 쏟아졌으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획 돌아서 버렸다. 고운님 보내옵노니 알성급제하여 돌아옵소서. 더 길봉을 지켜보고 있다간 그 자리에 까무라쳐 버릴 것만 같았다. 열에 들떠 허황된 신음도 질렀다. 길봉 가지마.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러나 이미 길봉의 초라한 자취는 멀리 강산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조선 초기 화려한 한양 성내에서 진사 벼슬을 지내는 노진사는 50이 넘었어도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솔랑자는 호랑이 같은 부친 슬하에서 길을 펴지 못했고 바깥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집안에는 머슴 2사람과 늙은 문지기 영감밖에 외간 남자라곤 구경조차 못했다. 도통 외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솔랑자도 어언 16꽃다운 이팔 청춘이 되었다. 시집 보낼 생각은 염두에도 안 두고 그저 엄하게 솔랑자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솔랑자는 세상 일이라곤 전혀 눈이 어두웠다. 그런 그녀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머슴 길봉은 마냥 좋기만 했다. 여하간 그가 종이던 하인이던 아랑곳 없이 솔랑자는 길봉이에게 연정을 품었다.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해주고 노진사 몰래 업어주는 것도 즐겁기만 했다. 길봉아. 노상 튼튼한 길봉의 팔에 매달려 제잘거렸다.
길봉 역시 힘든 줄 모르고 솔랑자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솔랑자가 15살을 간 넘었을 때 19이던 길봉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저녁이었다. 땅거미는 이미 어스레졌는데 굴뚝 모퉁이에 숨었던 솔랑자는 기어코 길봉의 넓적한 손에 등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찾았다. 소리치는 그 찰나 아가씨는 갑자기 몸이 기우뚱거렸고 동시에 길봉의 품속으로 넘어져 버렸다. 솔랑자는 급히 길봉의 품속을 빠져나와야 했다. 노진사가 봤다면 당장에 길봉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그러나 길봉의 강한 채취는 더욱 솔랑자를 파고들게 만들었다. 길봉, 길봉. 그녀는 가냘픈 몸을 자꾸 길봉의 가슴 속으로 들이밀었고 둘의 몸은 착 달라붙었다. 길봉의 가슴은 팔딱팔딱 뛰었다. 솔랑자의 새끝한 향내음. 진정 놓치고 싶지 않다. 어느 때는 솔랑자의 방에서 밤늦도록 도란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다. 길봉의 품속에서 제잘되는 솔랑자의 교교한 음성이었다. 1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이 계속되었으나 아무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솔랑자 침소를 우연히 들렸던 노진사는 기겁을 해서 노발대발하고 말았다. 솔랑자는 앉아서 길봉에게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 죽일년 놈들아, 이게 무슨 짓들이냐? 두년놈이 배가 붙었다고 욕을 퍼부으며 당장에 길봉을 끌고 나갔다. 솔랑자는 뛰어나가 손발을 싹싹 빌었다.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누누이 설명했으나 노진사 귀에 들어갈 리 만무였다. 노진사 부인이 진사의 노여움을 푸느라고 진땀을 뺐다. 당장 저 길봉이 놈을 목을 베어라. 악을 쓰고 고래고래 호령을 하던 노진사도 점차 노기가 가라앉았다. 네 이놈! 정놈의 몸으로 양반집 규수를 탐냈으니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렸다. 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나 특별히 전일에 내 공로를 보아 죽음을 면케하여 매일 대형 20장을 맞는 것으로 대신할 터인즉 추호라도 어김이 없으렸다. 양반에 져버렸던 채통을 되찾으려는 양. 목소리를 가다듬고 분부했다. 길봉이는 다만 황공지감으로 몸둘 바를 몰랐다. 그날 이후로 노진사는 손수 곤장 20대를 쳤고 길봉이는 아픈 줄도 모르고 진사의 매를 견뎌내는데 능숙해졌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솔랑자는 방 안에 갇혀 길봉의 모습을 그리워해야만 했다. 길봉이가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만 집어치웠을는지도 몰라. 솔랑자는 매일 근심으로 나를 보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남에 노진사의 노여움도 풀려 길봉이와 솔랑자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했고 다만 서로 정겨운 눈길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길봉이는 매양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봉이를 장가 보내려 한다는 것은 청천벽력의 일일 수밖에. 길봉이가 집에 있으면 노진사의 분부를 그대로 시행해야 했고 안 그러자니 솔랑자와 한 집에 살 형편이 못 되었다. 다른 하녀에게 장가를 보내느니 정답고 아쉬운 님이지만 차라리 잠시 헤어져 있기로 어떻겠나 싶어 마음을 정한 그녀였다. 솔랑자는 서러움을 꼭꼭 깨물며 사랑하는 길봉이를 떠나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가슴이 막히는 슬픔을 지씹으며 뒤채이는 밤을 맞이했다. 사경이 넘었을까 잠을 설치던 솔랑자는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누굴까? 숨을 죽이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그녀는 나직이 부르는 길봉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제쳤다. 달빛을 등지고 우뚝 버티어선 길봉과 솔랑자는 숨을 들이켰다. 솔랑자, 이대로는 도저히 그냥 갈 수 없기에 돌아왔소. 낭자, 사랑하오. 길봉, 사랑하는 당신. 둘은 부둥켜 안고 짓궂은 운명을 한없이 원망하였다. 어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요. 끌려 들어온 길봉이는 솔랑자의 환히 속이 드러나는 속옷 차림에 눈길이 쏠렸다. 그제야 솔랑자도 자기의 몸차림을 알아채리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낭자, 낭자. 20을 바라보는 길봉이는 젊은 혈기가 넘쳐 흘렀다.
솔랑자의 엷은 속옷을 보자 갑자기 눈이 흐려진 것이다. 그는 와락 달려들어 이불을 제쳐버리고 솔랑자 몸 위로 덮쳐 눌렀다. 솔랑자는 반항하지 않았다. 순순히 그의 애무를 받아들였고 급기야는 길봉의 목에 하얀 뱀 같은 팔을 휘감았다. 둘은 연락의 세계에 도취되었다. 처음으로 맛보는 황홀경에 떨어지기가 정녕 싫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이 되어 길봉, 잘 가요. 성공해야 돼요. 낭자, 몸 조심하고 잘 있어. 내 꼭 성공하여 돌아올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그들은 헤어졌다. 새벽 먼동이 터올 무렵 길봉은 강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솔랑자는 석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한 기미를 느꼈다. 아기를 가진 것이다. 노진사는 딸의 불륜을 알고 당장에 솔랑자를 쫓아내버렸다. 저저 가문 망칠년 같으니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없어져라. 걸도 보기 싫다. 모친의 만류는 간곡했으나 지엄한 노진사의 분부가 엄중하니 안이 나가고 배길 수가 없었다. 정처 없는 유랑의 길. 낭자는 길봉이를 찾아 따라가고 싶었으나 공부에 방해될 것이 두려워서 거기도 갈 수가 없는 처지였다. 무심한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무신의 피를 이어받은 길봉이는 역시 책보다는 칼을 잘 썼다. 수도하기 4년 만에 무관시험을 치르니 3년 뒤에 선전관이 되었다. 그가 그 당시 예법대로 연회를 베풀 때였다. 바야흐로 연석의 남자 한 쌍 기생 한 쌍이 화려한 복장으로 말을 타고 줄지어 열을 이루고 풍화기 앞에서 인도하니 그 영광이 도로에 빛났다. 어허, 그 기생 아리답기도 하구나. 앞서가는 한 쌍의 기생 중 목덜미가 희게 드러난 22세가량의 광기의 자태에 눈길이 쏠렸다. 그 기생의 목덜미는 꿈에도 오매불망 잊지 못하던 솔랑자의 모습과 흡사 닮은 데가 있었던 것이다. 들지 못하는 술에 만취된 그날 밤 유활한 기생이 수청을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어여쁜 기생이 새근거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 무척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선전관이 된 길봉은 바쁜 정사에 몸을 담으면서 기생 유화에게 정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솟아오르는 태양의 안개 쓰러지듯 솔랑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길봉은 유화를 지극히 사랑했다. 그가 선전관으로 정무를 보살피기 3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의 처소 안에 이상한 궤변이 발생한 것이다. 밤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여자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이다. 여자 귀신은 부인이었던지 만삭이 된 불룩한 배를 드러내고 밤마다 선전관이 자는 방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다. 드디어 소문은 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깜짝 놀라 삼경이 지나도록 자지 않고 지켜보았다. 삼경을 알리는 인경 소리가 댕댕 울림과 동시에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머리끝이 쭈빗하게 치솟아 밖을 주시하니 이게 웬일인가. 거기에는 소복 입은 솔랑자가 만삭의 몸을 안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솔랑자. 그는 벌떡 일어나 솔랑자에게로 달려가 포옹하려 했으나 온몸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발을 버둥거리는 그 찰나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솔랑자의 그리운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솔랑자, 용서하오.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는 기절해버렸다. 이튿날 선전관의 처소에는 한이가 들락거리고 한참 만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어젯밤 솔랑자는 임신한 몸이었어. 분명 그날 밤 이후 대기가 있었던 게 틀림없군. 그런데 어째서 그런 몰골이었을까? 간신히 살아난 길봉이는 목이 메는 슬픔을 느끼고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 며칠 후 초췌해진 길봉의 모습은 그 고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옛 고향을 찾아온 길봉은 부랴부랴 노진사 댁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노진사의 집은 폐허였다. 아니, 그때 화려하던 집들은 다 어디 가고 초목만 우거졌느냐? 찌그러져 헐어빠진 대문들과 거미줄 투성이 방안들을 돌아보던 길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다. 동리 사람에게 물어본즉 노진사댁 딸이 머슴의 씨를 베어 내쫓긴 뒤 모친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노진사는 빈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밤마다 만삭된 귀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기절해 죽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습죠. 그럼 그 따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 처녀의 몸으로 불륜의 씨앗을 지녔으니 어디 의지할 데가 있었겠습니까? 친척 집에도 못 가고 오갈 데 없이 떠돌아 다녔습지요. 그 머슴 녀석은 주인 아씨를 밤에 놓고는 형벌이 두려워 도망간 후로 종래 무소식이고 그 아씨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주막집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있었는데 술 취한 취객에게 몸을 발가벗기우고 욕을 당했던 모양입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래 강가에 웬 시체가 떠내려 오길래 건져보니 그 아씨였다 합니다. 아마 자결했던 모양이겠지요. 길봉은 땅을 쳐 통곡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몹쓸 놈이야. 죽어 마땅하지. 흐흐흐. 솔랑자가 빠져 죽었다는 강을 물어 그리로 달려갔다. 솔랑자, 솔랑자. 그러나 무심한 강은 유유히 흐를 뿐 솔랑자가 죽은